네, 절기상 상강인 오늘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태풍급 바람이 불어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가을비가 그치고 나니까 날이 부쩍 쌀쌀해졌는데 특히 지금 전국에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가 더욱더 좀 낮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는 그렇게 차가운 느낌의 공기결보다는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면서 더 네. 추위가 좀 막강하게 느껴졌을 텐데요. 특히 오늘 낮 같은 경우에는 낮 동안에 비구름은 오전 중에 비를 담은 구름은 거의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낮 동안에도 잔뜩 낀 구름 때문에 일사가 차단되면서 낮 기온이 평년보다 좀 낮은 기온 분포를 많이 보였습니다. 예. 바람도 오전부터 전국 그 해안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 그리고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초속 한 4, 5m 정도 보통 우리가 초속 한 3, 4m의 바람만 불게 되더라도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흩날려서 좀 불편하거나 치맛결이 좀 흔들리는 정도의 바람이 한 3m 이상만 불어도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한 5, 6m 정도의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 바람 때문에 순간적으로 걷던 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강한 바람이었는데 아무래도 낮 동안에 햇빛을 가린 가운데 일사까지 좀 차단된 상황에서 강하게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좀 끌어내려졌습니다. 지금 바람은 그래도 오전보다 좀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네. 이제는 기온이 찬 공기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날씨는 좀 더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불과 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이다가 이렇게 갑자기 지금 기온이 좀 떨어진 듯한데 기온이 이렇게 급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맘때쯤 되면은 기온이 좀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모양이 급감하느냐 서서히 찾아오느냐의 예. 이제 차이인 거고요. 그리고 또 추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절대적인 추위를 느끼느냐 상대적인 추위를 느끼느냐인 건데 좀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날씨가 내일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날씨가 좀 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두 고기압 사이에서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비구름이 빠져나가는데 보통 이제 비구름이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비구름은 이제 고기압이 아니라 저기압의 상황에서 비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 저기압은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기압 후면에 위치한 공기를 빨아들이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더라도 추위가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저기압 후면에 찬바람, 찬 공기가 바짝 붙지 않아서 좀 추위가 찾아오진 않았지만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기압 후면으로 굉장히 차가운 공기, 지금 지상으로부터 한 5km 떨어진 공기층에서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찬 공기가 지금 우리나라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찬 공기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또 보통 이제 기압 경도력이라고 해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좀 먼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조밀하게 만나게 될 경우에는 일기도상에서 등압선 간격이 굉장히 조밀하게 위치하면서 강한 바람까지 야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느끼는 추위 그리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추위 그리고 또 지금까지 평년 이맘때면은 한 20도를 넘지 않는 날씨여야 되거든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18도 정도 해야 되는데 워낙 낮 동안 맑은 날씨에 일사가 강해지고 따뜻한 공기의 영향 때문에 뭐 25도 안팎까지의 기온이 근래에 좀 유지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온과 비교했을 때도 낮아지는 기온이기 때문에 좀 내일 아침은 체감하는 차이가 굉장히 좀 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아침에 뭐 체감상 그리고 상대적으로도 상당히 좀 춥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평년의 가을 날씨보다 내일은 좀 춥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내일은 춥습니다. 보통 이맘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한 10도 안팎 정도가 나타나야 되고요. 예, 예. 낮에도 한 18도 정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좀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을 좀 살펴보면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기가 한 3도에서 12도 정도. 그러니까 훨씬 아무래도 춥네요. 해발 고도가 높은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도 아래로 떨어지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예. 이렇게 분포도 내일 예상되는 분포도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거의 해안 지역을 제외한 내륙 대부분 지역이 한 5도에서 10도 정도로 오늘보다 한 3도에서 많게는 9도 정도 기온이 뚝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물론 오늘 밤중으로 바람은 좀 많이 잔잔해지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잔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강풍특보,
풍랑특보의 기준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좀 특보가 해제되는 수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륙 지역으로는 바람 자체가 좀 우리가 체감 온도를 좀 끌어내릴 수 있을 정도의 바람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7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상대적인 추위와 절대적인 추위 거기에 바람까지 가세하는 추위 정도로 감안한다라고 하면 아마 상대적으로 느끼는 추위 굉장히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아침에는 절반 출근길에 옷차림을 아주 든든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강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강원도에는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설악산에서 바람에 쓰러진 나무에 등산객들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도 발생을 했고 이 사고 시점에 설악산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6.8m라고 하던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초속의 개념보다는 사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속도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시속의 개념으로 좀 와닿을 수 있는데요. 시속으로 환산을 하게 됐을 때는 순간적인 바람, 그러니까 평균적인 바람과 순간 최대 풍속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직전에 10분 동안 바람을 일렬로 나열을 했을 때 평균치의 바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순간적인 바람은 약간 돌풍의 개념으로 갑작스럽게 부는 바람인데 이 바람이 초속 30m 이상이라고 하면은 시속으로 따지면은 100km가 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을 체감을 좀 한다라고 하면 정온인 상태,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상태에서 창문을 열고 자동차의 악셀을 한 100km 이상으로 순간적으로 밟았을 때 부는 맞바람 정도의 바람이 이들 지역에 내린 건데요. 아무래도 해안가 지역이나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평지에서 느끼는 바람보다의 바람의 강도가 더 높고요. 그리고 실제 강풍특보가 내려지는 기준 같은 경우에도 이 일반 평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속 14m면 한 시속으로 따졌을 때 50km 이상 정도의 바람만 불어도 이제 강풍특보가 내려지는데 산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속으로 환산했을 때는 거의 90km에 달하는 초속 한 25m의 바람으로도 강풍특보 내려지는 만큼 산간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특히 이제 또 팬현상이라고 해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 때 산맥을 타고 넘게 되면은 산 꼭대기에서 공기가 압축이 된 상태에서 마치 뚝에서 물을 방류하게 되면은 굉장히 센 그 수력을 가지고 떨어지듯이 바람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강원 영동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피해가 난 그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영동 지역이나 해안가 지역, 뭐 강릉이라든지 속초라든지 양양이라든지 이들 지역에 일단은 이제 사상자까지 발생을 했던 어떤 피해와 함께 상당히 많은 한 66건 정도의 굉장히 무섭다, 뭐 창문이 떨어질 것 같다, 뭐 비닐하우스가 찢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신고 접수도 66건 정도가 접수될 정도의 오늘 이 지역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철에 이제 산행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산행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강풍은 뭐 내일쯤이면 잦아듭니까?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잦아듭니다. 일단 지금 이제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남해안을 제외한 서해와 동해상에는 해안가 주변의 폭넓은 지역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졌었고요. 그리고 해상으로도 거의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순차적으로 해제가 되면서 지금은 일부 지역, 특히 이제 내륙 지역 같은 경우는 제주 산간이나 울릉도, 독도, 전남의 섬 지역만 지금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기압 사이의 격차가 좀 이제 늘어지면서 이제 바람의 강도는 일단은 특보를 해제시켜 줄 수 있을 정도의 바람의 강도는 좀 약해지기는 하겠지만요. 그래도 아직까지 잔잔하게 남는 그 바람에 좀 이미 주변에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흔들렸던 시설물에 대한 어떤 주의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좀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올가 이제 가장 추운 출근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벌써부터 패딩을 꺼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교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건강 관리에 특히나 더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근래에 좀 포근했던 날씨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춥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겨울 추위를 상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주변에도 보니까 겉옷은 좀 두툼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안에는 이제 반소매 옷차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내일 아침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 추위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내일 가까운 그 낮부터도 평년 수준을 좀 회복하고 거기에 바람까지 잦아들고 맑은 날씨에 일사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느꼈던 날씨 정도의 날씨가 다시 낮 동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변하는 기온에는 우리 신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 옷차림은 분명히 두툼한 옷차림을 하시는 게 좀 좋긴 하겠는데요. 어떤 패딩류의 겉옷 한 벌을 좀 입고 나가시는 것보다는 좀 낮에 더워질 것을 좀 감안해서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얇은 옷 여러 벌로 좀 입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하실 때 두꺼운 어떤 패딩 한 벌보다는 뭐 모자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렇게 열 손실이 좀 심한 곳들의 보온만 좀 잘 신경 써 주시더라도 좀 일교차에 대비한 그런 건강한 어떤 옷차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추워지는 날씨에 대한 적절한 옷차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단풍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0월 말인데 아직도 이제 초록잎만 무성한 곳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단풍이 개화하지 않은 산이 12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평년 그러니까 예년과 비교해서 이 10월 말이면은 이 정도 수준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 이맘때면은 네. 그러니까 호남 지역은 좀 이렇게 해안형 기후이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좀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풍의 시기가 원래 조금 늦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경상남도 뭐 금오산이나 팔공산, 지리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도 첫 단풍 정도 수준 안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예. 첫 단풍이라고 하는 것은 산 정상에서부터 한 20% 정도까지 단풍이 물들지 않은 것을 첫 단풍이라고 하는데 이맘때쯤 되면은 거의 한 단풍의 절정기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9월 달까지 이어졌던 폭염 그리고 10월 들어서는 이렇게 들쭉날쭉한 날씨가 나타나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순의 날씨가 평년보다 좀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최저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해야 물들어지는 단풍의 시작 시기도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초록 단풍 같은 경우에는 단풍이 물들어서 이제 첫 단풍은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잎 색깔이 초록색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기온 때문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야지 좀 울긋불긋 물드는 그런 엽록소의 분해 작업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늦기도 늦지만 보여지는 단풍의 색깔이 좀 곱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강원도 이제 오대산을 비롯해서 이제 절정 시기를 맞은 산들이 이제 이제 계속 소식을 좀 전하고 있긴 한데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단풍이 물들었구나라는 산들을 보실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완연하게 붉은 산이다라고 느끼는 정도의 그런 시기, 특히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1월 들어야지 그래야지 좀 단풍다운 단풍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절정에 달하지 못하고선 떨어지는 단풍이 나타나는 것은 네. 일교차가 좀 크게 벌어져야지 이쁘게 단풍이 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상 조건을 맞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단풍 구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상당히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이제 앞서 이제 절기가 오늘이 이제 상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서리가 내린다는 의미를 가진 가을의 이제 마지막 절기 아닙니까? 그렇죠. 절기상으로는 그러면 벌써 이게 가을의 마지막 절기면 이제 겨울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지금 현대 기상 근대 예측을 하는 정도의 그런 게 기상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농가에서 만들어낸 그런 일종의 이제 날씨 달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고緯도에 위치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부와 남부와 뭐 북부 지역으로 나뉘는데 화북 지역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절기가 우리나라 기준에 그렇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계절이라고 하면은 가을은 9월과 10월과 11월이 되는데 이 절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통상적인 그 개념 안에서의 절기보다도 한 보름 정도 앞서고요. 그리고 실제 가을의 시작은 기상학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9월 1일부터 시작이 아니라 보통은 한 9월 26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네. 너무 이제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 상강이기 때문에 가을이 끝났다라는 개념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크게 떨어지긴 하지만 낮부터 다시 오른 기온이 다음 주까지도 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만 춥고 이후에는 평년보다 또 2, 3도 정도 높은 기온을 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해서 가을이 물러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오는 거 아니니까요. 네, 이 부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 얘기 짧게 좀 해보면 올 여름 이제 그야말로 역대급 이제 더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역대급 한파가 찾아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벌써 좀 주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날씨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네. 좀 그 기상청에서 예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매월 23일이면 기상청에서는 향후 3개월의 날씨 전망을 합니다. 오늘이 23일이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는 이제 근래에는 12월까지 전망했던 장기 기상 전망을 이제 1월 달 기상 전망까지 내놓았는데요. 일단 11월에는 좀 이맘때에 걸맞는 날씨까지 늦가을이 좀 이어지다가 12월은 12월답지 않게 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1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좀 기온이 높을 가능성을 좀 더 우세하게 오늘 기상청이 전망을 좀 했는데요. 근데 이 기상청에서 전망하는 것은 한 달의 평균치의 값이기 때문에 평년보다 높다라고 해서 추위가 안 온다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평년보다 낮다라고 해서 내내 겨울철 내내 춥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년보다 그리고 최근 이제 나타나는 좀 기후의 패턴을 보면은 워낙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의 10월 기온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추위이긴 하지만 아마도 10월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평년보다 상당히 높은 기온이었다라는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에서 12월에 평년보다 좀 낮은 기온을 본 이유는 이제 올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가오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라니냐 현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겨울 추위를 예측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를 보기는 해야 되지만 과거의 라니냐,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조금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북쪽에 찬기가 오게 만들어지는 기압 배치가 형성될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네. 좀 강도 높은 추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강력한 한파가 오는 거와 또 강력한 한파가 오랜 기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다가오는 그때그때의 기상 상황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겨울 날씨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만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물론 이제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긴 합니다만 출근길에는 옷차림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